우리는 문제다. 우리가 이거는 좀 문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 왜 문제라고 느껴져요?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을 한다는 뜻입니다. 왜?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되면은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져요. 자,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질 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를? 상대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느껴지면 상대를 원망하거나, 또 내가 왠지 그 사회에 뒤처졌다라고 느끼면서 스트레스 상처를 받으면 이 사회를 원망하거나, 또는 또 예를 들어 부모님, 내가 있는 것이 마치 부모님 때문인가, 그러면 그 문제가 부모님 때문이, 그래서 부모를 누군가를 원망, 즉 상대를 원망을 하든 이 사회를 원망을 하든 환경을 원망하든 뭐를 하든 원망을 합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있냐면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내가 뭐 딱히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 정도 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문제예요. 뭔가 잘못됐잖아요. 이 스트레스 상처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자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원망하고 자책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자책을 하게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책을 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 예전에는 대체적으로 어디서 시작합니까? 처음에는 자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인간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어렸을 때가 됐든 뭐가 됐든 자책을 많이 해요. 다 참고 견디고 뭐 하면서 버티고 참고 견디고 뭐 이런 자책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띵 하고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한테 한번 막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게 몇 개 들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그래서 자책하다가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자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상태로 그냥 자책하면서 살면 되는데, 그건 뭐예요?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피해를 입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누가? 내가 나를 공격을 하고, 즉 내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대가 나한테 그걸 해서 이 사회가 이렇게 됐는지 누가 나한테 가해를 한 게 아닌데도 어쨌든 나는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나 혼자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게 자책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러다가 원망하는 사람들은 나 피해 안 입기 위해서, 나 피해 안 입겠다고 누구를? 원망 대상이 있잖아요. 이 사회가 됐든 이 환경이 됐든 또 어디에 내가 상대가 됐든 상대에게 피해를 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냐면 상대는 잘못하고 문제라고 생각도 안 하고서 했는데 나는 피해야! 그래서 그러면 자책을 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딱 발생됐어. 이거 다 네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가. 상대는 그럴 생각이 1도 없었는데. 이게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책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책을 하거나 참고 견딥니다. 잘못된 것에서 분명히 내가 아닌 거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한 채 참고 견디는, 그래서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가해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잘못의 문제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원망하는 사람은 가해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게요. 그게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음의 심리에서 관점에서는 원망하는 사람은 가해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고 자책하는 사람은 피해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뭐예요? 내가 이 자책을 하고 있다는 건 뭔 뜻입니까? 자책을 해. 그러면 사람이 내가 지금 저게 잘못됐구나, 뭐 하고 있구나, 이걸 내가 알고 있고 저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 사람은 자책을 안 해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진짜 상대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자책 안 합니다. 피해를 안 입는다는 뜻이에요.
참 재밌는 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거는 맞아. 그래서 나는 피해에 관련되는 게 생기진 않는데 자책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내가 왜 피해를 입어야 안 입어줘요. 그러나 잘못된 걸 바로잡으면 돼요. 그냥요. 근데 이런 개념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자책하는 사람은 상대가 됐던 뭐 환경이 됐던 뭐에 관련된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자책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완전 다른 얘기예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뭔가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상대가 또는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자책이 사라집니다. 알면 사라져요. 본질을 알면 사라져요. 그걸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진짜 잘못된 거야 라고 느껴지잖아요. 그건 자책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알게 됨으로써 조금 지나면 그 잘못을 내가 잘못했잖아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회복을 하면 된다는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전환을 해요. 그러니까 자책은 결국은 뭐냐? 피의식을 갖게 되는 건데 피의식이 아니라 돌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는 거예요. 알면 깨달아집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타인의 잘못, 타인의 상대가 나한테 피해를 준 거기 때문에 상대가 진짜 나한테 피해 준 게 맞는가의 본질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알게 되면은 특히 뭐냐? 원망 안 합니다. 원망은 안 해요. 가해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상대의 잘못을 정확하게 알면. 자, 이제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달라요. 상대의 잘못을 알았는데 원망하고 탓하고 있어. 뭔 뜻이에요? 그 알았다는 게 자의적 해석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아는 거예요. 실체는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란 얘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을. 내가 원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자, 이걸 이제 기본으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원망하는 사람, 자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나 피해야.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상대한테 피해를 주는 것, 즉 이거 가해하는 건 당연해 라고 이렇게 가면서 뭐가 만드냐면 갈수록 첫 번째는 합리화를 합니다. 합리화가 뭡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거야. 이게 당연히 옳은 거야 라고 가는 게 바로 합리화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표현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 그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이 합리화했던 걸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 그걸 정당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책하는 거를 합리화하느냐, 정당화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심리 상태, 마음 상태가 얼마만큼 악화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악화되는 과정으로 가는데,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잘못에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집니다. 즉, 자책과 원망의 기초를 만들어요. 그래서 잘잘못으로 나눠가지고 너가 잘못했고 너는 가해자, 너는 피해자, 이거를 따져요.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되면은.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로 가다 보니 이게 되면 원망하는 사람들의 가해, 자책하는 사람들의 피해 관련된 이 내용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이게 본질이 과연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본질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죠. 알면은 안 생긴다고. 근데 그 본질은 과연 뭐냐? 그럼 이 문제 근본 원인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가해 피해 개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야 이 새끼야 분명히 욕했습니다. 듣는 사람이 볼 땐 저분은 야 이 새끼야 할 땐 굉장히 친근한 표현으로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해입니까? 피해입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야 이 새끼야 라고 인상 써가면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언어폭력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본질이 뭐냐라는 걸 우리는 봐야 되잖아요. 그 본질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를 종아리를 때립니다. 이건 사랑의 외야.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래요? 아이는
나 지금 폭력당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어른 높이에 사랑의 매 운운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사랑의 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른들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이거는 너희들을 위한 거야. 학생들이 이렇게 볼 때는 저건 폭력이야. 그러면 가해자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자기는 사랑의 매래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정당화에는 한마디로 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게 가해자일 뿐이에요, 그냥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질은 과연 뭐냐? 그 사람이 진짜 악의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러면 내가 정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떤 특정한 게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뭘 하냐? 이 잘못된 거 뭔가 문제가 딱 발생을 하면 일단은 이게 저 사람이 또는 내가 정신 문제인지 정신적으로 얘가 정신 나간 애야. 우리 왜 정신병 이게 돼 있어가지고 혼자 막 중얼중얼거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서 혼자 막 중얼중얼 막 거려. 그러면 그 사람이 볼 때는 이제 무서워요 막. 가해자는. 근데 그 친구가 그 가해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정신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을 한 건지 아니면은 저 사람이 원래 습관적으로 저러고 있는지 습관 문제, 즉 마음 문제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습관이 그런 건지 아니면은 심리가 그런 건지. 왜? 저 사람은 인식할 때는 꼭 저래. 저 사람은 기억이 꼭 저래. 저 사람은 표현이 꼭 저래.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심리에 뭔가 문제야. 다른 거는 멀쩡해 또. 다른 거는 멀쩡한데 꼭 그거 하나만 이 사람이 꼭 그래. 이게 이제 심리 문제거든요. 이런 심리, 특정한 심리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인생 문제, 즉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런 건지 아니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지 아니면 가치 추구 이거에 관해서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됐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파. 왜 아파? 왜 아플까요? 내가 이거 때문에 아플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모르잖아요. 상대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상대는 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파. 뭐뭐 때문에 이렇게 아파. 근데 상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나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내가 도대체 왜 아파하는지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아파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문제가 생긴 건지.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생겼어. 나한테 문제가 생겼어. 너무 아파 힘들어. 내가 다른 사람 왜 나만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하지? 왜? 그러면 이제 상대는 나는 왕따 당하고 있어. 지가 다 왕따 시켜놓고. 자기 때문에 나도 망갔는데 자기는 왕따 되고 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 인식에서. 그럼 과연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한테 정신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데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직관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직관적으로 느끼는 그 현상 때문에 심리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지. 그래서 심리와 마음은 습관은 완전 다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성적인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 이 문제 때문인지를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 뭐 돼요? 정신 문제가 발생됐으면 뭐를 하면 돼요? 정치료하면 되잖아. 정신치료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정신치료하면 문제가 사라져요. 아픈 것도 사라지고 문제도 정신치료하면 돼요. 저 누가 뭐래요? 여긴 정신치료하면 돼. 정신치료 방법은 약물치료하는 방식이 있고 뇌 신경을 건드려 신경치료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뇌를 그냥 아예 구조적으로 바꿔버리는 거 막 찢어서 없애버린다든가 뭐 아무튼 뭐 해서 어쨌든 바꾸면 되잖아요. 요즘 뭐 인공뇌도 만들고 있겠죠? 어딘가에서 약물치료를 한다든가 뇌에 관련되는 걸 한다든가 아니면 호르몬 이런 관련되는 걸 치료를 하면 돼요. 누가 뭐래요? 정신문제는 당연히 정신치료를 해야죠. 자, 습관에 문제 생겼어요. 그럼 뭐를 되면 돼? 습관에 문제 생겼으니까 인생을 파괴하는 습관이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인생 파괴하는 습관을 건강한 습관으로 만들어가지고 인생 파괴하는 습관을 건강한 습관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다시는 파괴되지 말으라고 예방하는 습관을
그래서 치유 습관, 힐링 습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습관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여기는 습관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마음 치료라고 제가 명칭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 마음 치료하면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때문에 아팠는지 관심 없어요. 너 정신 문제인 사람한테 너 왜 정신에 여기에 왜 내가 여기 전두엽에 뭐가 하나 문제 생겨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 생기는데 그게 왜 빨리 치료할 생각이 안 하는 거 그게 왜 생긴지 어린 시절부터 왜 그걸 왜 분석하고 앉아있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왜 해요 그거를? 습관도 똑같아요. 언제 이 습관을 만들었는지 알아서 뭐 할 건데 일단은 돌리면 그만인데 그러면 돌아가잖아요. 치료되잖아요. 그럼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심리 문제인 경우가 뭐예요? 심리 문제. 특정한 어떤 현상에 의한 이제 인식되는 거, 기억되는 거, 표현되는 게 문제가 생겨요. 특정한 현장에. 그래서 하나 해결했더니 또 현상 생기고. 그게 심리 문제거든요. 그럼 이 심리 문제일 경우는 뭐만 하면 돼요? 힐링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것만. 힐링 해주면 돼요. 그래서 뭐 하는 방법이 우리가 주로 말하는 심리 치유, 무슨 테라피, 명상, 기타 등등 많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힐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해요. 이거 치유하면 돼요. 상담을 하든 뭐를 하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치유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성 문제 해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상담에 이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해. 그 문제 딱 해결하니까 문제가 싹 사라져요. 그 문제 때문이 모든 원인이었으니까.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야. 그럼 부모와의 관계상에서 이건 부모상의 문제야. 그러다 뭐 당사자니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왜 당사자가 부모가 아니니까 인간관계니까. 그럼 부모와 일단은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뭐 할 거냐, 영향. 그냥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문제를. 이거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같이 주고 돈이 없어가지고 저 사람이 저런 문제가 생긴 건지 그러면 돈 벌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돈 벌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고 뭐 할 수 있는 환경 만들고 그럼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여기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가 사라지면 원망도 자책도 할 이유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거를 마음 진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진단이라도 먼저 우리가 얘기하는 당신들의 잘잘못에 그래서 나는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이런 병증 말고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지 진단 이것만으로 좀 정확하게 하면 내 가는 길을 알아요. 길을. 습관 문제 있는 사람한테 심리 치유한다고 계속 그게 되겠냐고요. 습관에 문제가 있는데 어느 천년에 정신 문제 있는 사람한테 습관 바꾸자. 이 정신 나가 있는데 뭘 바꾼대요. 신체에서 벌써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해야 될 거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심리 문제 있는 사람들 치유하면 되는데 약으로 했더니 얘가 진짜 정신 문제가 돼버리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멈춰버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약 써야 될 때가 있고 쓰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치료법도 적용해야 될 때가 있고 적용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걸 알려면은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최소한 정신의학에서도 그렇고 이 마음 치료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심리 치유하는 쪽도 그렇고 인생 문제 해결하는 쪽도 그렇고 어디가 문제인지. 왜? 하나가 문제 생기면 다 문제 생긴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나가 문제 생기면 다 문제 생긴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인생이 있어요. 인생이 뭐가 있습니까? 건강. 진짜 죽으면 인생이 어디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감정 컨트롤 통제장치, 감정을 느끼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성이 있고, 네 번째는 뭐가 있다? 인간관계. 다섯 번째는 가치입니다. 이게 합쳐져 있는 게 인생이에요. 건강에 문제 생기면 다 필요 없어져요. 다 문제 생겨요. 건강에 문제 생기면 다 문제 생겨요. 마음 문제 생기면 건강에 이상 생기고 성도 모두 다 무너져요. 이 다섯 개 중에 하나가 문제 생기면은 다 문제 생겨요, 무조건. 그런데 근본이 어디서 시작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진단을 해보자. 진단을 해서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면 그거를 해결, 치료. 정확한 그 치료만 하면은 너무도 편안하게, 왜?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게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더 이상 무너지는 걸 멈추고,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려면 이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아는 게 1번입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 그래야 치료 해결법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이 보여요. 방향은 처음에는 안 보여요. 이 진단이 안 되면 방향. 우울증이 발생을 했어. 정신문제 때문에 우울증인지, 마음 습관적으로 우울증인지, 어떤 특정한 심리 문제 때문에 우울증인지, 인생 문제, 즉 성적인 문제, 여기에 문제 하나 생겨도 다 우울증 발생하거든요. 그럼 우울증이 어디서 우울증이 왔냐? 같은 우울증인데. 그러면은 정신문제 우울증이라는 약물 치료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습관해야 돼. 그럼 습관을 치료해버리면 우울증이 사라져요. 치료돼요. 심리 문제로 인해서 이거 상담 몇 번 하고 그다음 치유하고 이 심리 문제를 해결을 딱 하니까 우울증이 치료돼요. 성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한테 뭐 자꾸 심리가 어떠고 저떠고 백날 떠들면 뭐 할 거야. 성 문제 때문에 우울증이 온 건데. 성 문제 해결하면 우울증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치료법이 이 병증을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문제에 있느냐를 이거를 치료하는 걸 적용을 하면 이 병증이 사라지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체 치료하는 방식하고 달라요.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기능 역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인간은 정신의 기능과 이 마음의 기능과 심리의 기능과 인생을 살아가는 이 기능이 다 틀리거든요. 마음에서는. 근데 신체는 눈의 기능과 귀의 기능과 뇌의 기능, 무슨 기능의 역할이 다 달라요. 그래서 신체 질병 치료하는 거는 의사에게. 정신문제 치료하는 건 의사에게. 왜? 이거는 신체를 직접 다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사에게, 전문 의사에게. 마음 습관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으로 치료하는 곳에. 심리 문제는 심리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곳에. 인생 문제는 성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가치 문제를 누가 이거를 문제를 잘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전문가에게 그래야 그 사람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나는 이거 다 해. 옛날에 이거 한번 잡숴봐. 그게 이거 먹으면 암도 다 치료된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자기가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마음이든 심리든 뭐든 내가 다 해. 미치겠어요. 이거 한번 잡숴 그랬더니 장돌배기 같아.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다. 마치 옛날 조선시대 장돌배기들 있잖아요. 치료법 없을 때 그래도 좀 위안을 주고 죽는 건 어쩔 수가 없고 그 위안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아주 광대 같아요. 그냥 자기 인생 걸어놓고. 저는 그게 되게 슬퍼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은 도대체 내가 아파 힘들어 그러면 문제의 원인부터 찾나요? 아니면 진단부터 하나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진단부터 하라고. 그래야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그 방법으로 치료 들어가면 무조건 그거 금방 해결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전문가 찾으면 되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시고 이게 안 되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자책을 하거나 참고 견디면서 자책을 하고 있거나 또는 원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실체도 모르는 채. 이게 우리 인간이 살면서 모르는 것 치곤 대가가 너무 크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